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연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네. 이혼을 많이 하는 특징인데요. 맞아요. 요즘에 좀 많이 네네네. 네, 맞아요. 어떤 특징이 네.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옛날하고는 시대가 완전히 판이하게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뭐 유치원 사이에서도 뭐 일어나는 그런 단어들이 뭐 이혼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리고 어떤 이혼이라는 그런 개념 자체가 이제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좀 젊은 세대들에서는 뭐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됐고, 뭐 이혼, 뭐 재혼, 뭐 쓰리 결혼까지 막 할 정도로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경기가 더 안 좋을수록 이혼의 확률성은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당연한 어떤 시대의 흐름 같아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을 많이 하는 부부의 특징, 이 부분을 영상을 찍었는데,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유형들 중에서도 유독 또 많이 있고, 그리고 재혼을 했는데도 참 다시 결혼을 하자니 이 재혼 생활을 끝내고 다시 또 결혼을 하기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양쪽에 또 자식이 또 있고 막 이런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제 솔직히 그런 삶이 과연 얼마나 갈까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늘 영상을 잘 들어보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현명하게 지혜로움을 좀 발휘하셔서, 그리고 건강한 그런 삶을 영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형이 있어요. 5가지의 유형을 뽑았는데요. 자, 첫 번째 유형은 갑질 유형입니다. 자, 이 부분은 남편들은 밖에 나가서 벌고 어떤 집에서 아녀자들은 좀 내조를 해가면서 이제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 내실을 좀 정비를 하는 분들에 속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도 특히 남편한테 많이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남편이 밖에서 벌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 남편들 중에 유형은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좀 강인하고 강단 있고 좀 주장 세고, 이게 성격 강하고, 그리고 약간 우욱하는 그런 기질이 다발성 기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유형인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또 밖에 나가서 한량처럼 막 호인처럼 젠틀하게 남한테는 막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부인한테 막 갑질을 하고 막 이제 왕이 됩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좀 자기가 할 수도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뭐 부인한테 모든 걸 다 시키기 마련이죠. 또 부인한테는 멸시하고 구박하고, 무슨 말만 하면 위아래로 이제 눈이 위아래로 달려 있는 것처럼 막 그러죠. 그래서 갑질의 유형들, 이 부분이 있어져 버리면 오랜 기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식도 상처를 받고요. 자식들도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컴플레인이 들어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분명 지속이 되기보다는 지치죠. 그리고 질려요. 그리고 아픔만 따릅니다. 그래서 이런 갑질의 유형을 모시고 있는 아녀자분들은 좀 너무 심하고 너무 과하다. 그러면 어떠한 좀 올바르게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다른 방안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 완벽주의자형입니다. 자, 이 완벽주의자형은 집에서는 애처가 공처가 막 되게 완벽하게, 우리 그 집안에 있는 부인은 되게 나한테 잘하고 집안에 성실하고 아이들한테 잘하고 그렇게 이제 딱 이제 주어져요. 임무가, 미션이, 이런 것들이. 그런데 포지션이나 모든 게, 근데 밖에 나가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다른 본인만의 취미와 본인만의 어떤 특기를 살려서 옆에 집안에 있는 부인이나 남편들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행동을 밖에 나가서 합니다. 바람을 핀다든지, 아니면 세컨드를 둔다라던가, 아니면 생각지도 못했었던 그런 바람을, 외도를 피는 거에 있어서 막 충격적인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분의 유형이 완벽주의자형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실을 철저하게 완벽히 하는 것 또한 이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완벽히 속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믿죠. 그래서 철저하게 믿도록 하고요.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완벽주의자형이.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딱 걸려요. 그러면 이게 딱 걸리게 되면 뭐 늘상 해왔던 사람은 저 인간 한량이기 때문에 저 인간 그냥 밖에 나가서 노는 게 취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러는데, 정말 안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짓을 해버리게 되다가 걸려버리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지는 것 같아요. 청천벽력이죠. 그러다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기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내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그 치가 떨리고 소름이 끼치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물론 이것도 놓치고 싶지 않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기에 그 사람 나름대로는 철저하게 분석을 했고 철저한 성향과 그 마인드에 있어서 모든 것들을 다 완벽하게 퍼즐을 맞추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옆에서 당하는 사람은 또 그냥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는데 개구리에 맞아버린 상황이고 그 맞아버렸던 충격에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중에는 결국은 이혼까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 2번 같은 완벽주의자형도 정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세 번째 의지형입니다. 남편인데 부인인데 정말 너무 많은 의지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현실 파악 못하고 사회성이 결여되어서 뭔가 밖에서 나아가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자신감 부족이고 그리고 생각이 많고 갈등이 많고 결정은 못하는데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나름대로 결정을 하기에 몇 시간 동안 하루 반나절을 몇 날 며칠 한 몇 달 동안 생각을 해도 그냥 꼬리만 물 뿐인 거지 결단력이 부족한 이런 정말 의지가 박약하고 나약한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지가 됐을 때 그때는 왜 너무 싫어서 너무 미치도록 정말 원수같이 치가 떨려서가 아니라 지치는 거죠. 그리고 지치고 질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래 내가 한번 참아내고 이겨내고 배려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래 한 번은 참아보자 한 번은 해보자 라고 했던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인 것이 계속 하루 이틀 몇 달 몇 년까지 가버리면 사람이 결국은 놔버리죠. 지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런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정말 신도 고칠 수가 없고 본인이 딱 고쳐야 되는 상황인데 정말 못 고친다. 그러면 옆에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충분히 상담을 하고 의논을 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하고 가야만 돼요. 장거리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네 번째는 자유영혼입니다. 되게 자유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유스러운 영혼은 한 군데에서 매일매일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10시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그런 딱 정확한 출근을 하고 칼퇴근하는 자 요런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되게 남한테 지적을 받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에서 어떤 단체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약간 내가 동분서주를 해야 되고 역마도 있고 내가 약간 프리랜서로 뛰면서 영업을 하고 입으로 먹고 살고 그리고 막 손으로 제스처를 막 몸짓 발짓 해가면서 요런 자유스러운 영혼들 그리고 약간 4차원의 기질을 가진 사람 그리고 나만의 어떤 독특한 사상을 가진 요런 사람들은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둔 반려자들은 그냥 부처님 그냥 몸에 사리가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돌연변이처럼 불현듯 갑자기 사라져요. 없어지고 연락 안 되고 잠적하고.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그러면 대화를 하죠? 대화를 시도해도 얘기를 안 해요. 얼마나 속에서 천불이 나고 화병이 나죠. 하지만 또 묵묵부답이에요. 이거 돌아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유스러운 영혼도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 너 혼자 도 닦고 살아라. 이제 그러고 이제 패스 시키든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래 부처님의 제자였던 것처럼 몸에서 살이 나올 것처럼 정말 도 닦는 생각으로 이 반려자를 케어하느냐. 이 두 가지성의 선택이 아니고서는 힘들죠. 그 자유스러운 영혼을 이해해야 되고 그래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이해해 오늘은 화요일이라서 이거 수요일이라서 이거 그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또 그들만의 그런 자유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는 이 선택을 하는 사람은 옆사람이 미래를 봤을 때 충분히 그래 저 사람의 성장 속도가 그래 이 정도면은 나아지겠지. 나아지진 않아요. 자유스러운 영혼은 절대 안 나아져요. 점점 더 심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사람을 만든 개가천선을 시키느냐 아니면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것이 아무튼 이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그것이 광범위하고 폭이 좁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양쪽이 갑질이에요. 자, 어느 한쪽이 되게 주장도 세고 색깔로 따지면 원색이 가깝죠. 파스텔 톤이 아니고 되게 빨강, 파랑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하고 내치는 게 빠르고 냉정하고 되게 이기적이고 독단적이고 그리고 무언가가 욱하는 기질가 뭔가 자기 성에 안 차면 분에 못 이겨서 뭔가가 되게 감정 기복이 조울증 같은 약간 우울증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자기만의 그런 패턴대로 움직여줘야만 하고 자 이것이 부인이라면 남편도 그렇게 둘 다 갑이 되는 경우 자 요렇게 해서 갑과 을이 돼야 되는데 자 근데 둘 다 갑이 되는 경우면 자 어떤 마찰이 됐을 때 이 서로가 의견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난리가 나요. 그러면 결국은 내 말이 맞거든요. 내 말이 맞으니까 너는 수긍해. 너는 협조하고 너는 수용을 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쪽도 이 사람이랑 똑같으니까 안 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제 삐리리 이제 육두문자 나가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멀어지겠죠. 이제 멀어지고 나면 다시 또 그래 우리 화해해. 화해했는데 또 그래요. 그러다가 또 이제 멀어지고 또 해하고 이게 오래되잖아요. 그러면 이 서로가 갑인 경우들은 질려버려요. 너무 지치죠. 그리고 짜증나요. 왜? 그리고 얘기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돼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너하고는 아예 대화 자체 하고 싶지도 않고 나 너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너랑은 숨 쉬는 것도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의아한 경우는 이렇게 막 그 상대방한테 공격적인 말과 행동과 어떤 제스처로 비아냥거려서 속에 있는 배아리를 뒤틀듯이 말을 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내가 좀 이제 병 주고 약 주고를 해요. 병을 다 줬더니 이제 약을 주죠. 약을 준 다음에 미안해. 이제 그러다가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래요. 그래서 갑과 갑은 공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과 갑은 애초에 결혼을 하기 전에 분명히 물어봐야 되고 분명히 그런 것들을 의논하고 그리고 전문가한테 어떤 상의 후에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이유와 원인을 찾고 그것을 왜 어째서 그런 거를 충분히 듣고 한 다음에 충분히 상의를 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런 것들을 물어보지 않고 이거는 우리 자녀가 원하니까 내가 이것을 굴복시켜도 어쩔 수 없기에 이런 것들을 자꾸 생겨버리면 이렇게 마찰이 생기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그리고 이 부분에 내가 좀 속해 그러면 이제 앞으로에 있어서 미래를 보고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그리고 건강한 그런 가화만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금만 배려하고 양보를 하고 그리고 협조를 하고 그리고 수긍을 해주되 서로가 사랑을 해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렇게 이혼을 하고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많은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이 이런 스토리가 많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 때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 같이 토론하면서 이렇게 해서 한번 숙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